네, 성화영 TV 이집트 여행 둘째 날 시간이 밝았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이 이집트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집트 하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일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일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고 싶어요.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나일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빼놓고 이집트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냥 하나의 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 뭔가요? 물을 피로 만든 거잖아요. 자,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먹는 물을 피로 만들어서 먹는 물을 못 먹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나일강을 못 먹게 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굴복시킨 거예요. 자, 한번 항공사진 한번 볼까요? 항공사진을 봤더니 마치 무슨 모양이냐면 코브라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는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지역, 여기가 바로 나일강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는 곳에만 녹지가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먹는 물을 마시면서 문명을 일으켰고 또 피라미드도 만들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일강을 그들은 정말로 귀중한 어떤 강으로서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이제 따지고 보면 나라 중에 일부분이니까 좁은 곳에서만도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게 좀 놀랍네요. 자, 그렇지만 이집트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요. 나일강 그 유역을 따져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자,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떤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분포해서 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천수답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나요? 이집트로 갔었죠. 또 요셉의 시절에도 자, 한마디로 나일강에서도 7년 풍년 흉년이 있던 바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나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집트에는 뭐 요셉의 어떤 그런 공도 있긴 하지만 먹을 것이 넘쳐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수답이 없는 고대 근동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집트이고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집트는 먹을 것이 풍족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집트의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평균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되게 1000에서 1200 정도 되잖아요. 1200mm 정도 1년에. 자, 이집트의 카이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1년에 얼마냐면 30mm예요. 자, 30mm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하루아침 내리는 비, 뭐 이 정도보다도 훨씬 적죠. 그쵸. 근데 제가 특이한 경험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겨울철에 피라미드를 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선 와, 이건 새로운 경험이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비를 맞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었죠. 자, 그랬었고 이제 피라미드를 다 본 다음에 이제 비가 잠깐 왔었으니까 그래도 축축한 어떤 그 도로를 달려가지고선 시내산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떠났던 거예요. 차가 막혀인 거예요. 왜 막혔나 했더니 이집트는 배수 시설이 거의 돼 있진 않아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잠깐 비가 왔는데 그 비 때문에 물이 넘친 거예요. 도로에 물이 넘쳐가서 차가 막힌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뚫으나 봤더니 이런 불도저가 오더라고요. 불도저가 오더니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쾅쾅 쳐가서 그걸 뚫어내니까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거죠. 바깥으로 흘러가줘서 그래서 그냥 교통체증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제 다시 시내산을 떠났다 어떤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여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뭐 배수 시설 뭐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있을 정도로 뭐 우리하고는 약간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네네. 나일강이 여름에 또 범람하는 거는 어떻게, 비가 조금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범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나일강의 상류 지역,
나일강이 6,5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인 이디오피아나 아니면은 수단 지역, 수단 지역에는 거기는 여름에 우기가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많은 물들이 흘러가지고서요 6,000km 정도 되니까 물이 오는 시간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의 어떤 여정을 통해 가지고선 이집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홍수는 신의 저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는 순식간에 홍수가 나가지고선 그냥 그 땅에 그 도시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홍수가 나는 지역은 이집트의 상류 지역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그 홍수가 난 물이 워낙 나일강이 길기 때문에 이집트 본토까지 들어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홍수가 상류 지역에 어느 정도 났는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물이 얼마만 지나면은 이집트 본토에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빨리 집 걷어서 위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오기는 괜찮다. 집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벽돌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어떤 나무로 가지고선 대충 집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걷어가서 상류에 올라갑니다. 상류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전혀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물이 빠집니다. 자, 이제 범람이 끝나고 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은 상류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진흙이 많은 지역이에요. 비옥한 진흙이 바로 강을 따라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거기에 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들이 범람한 지역에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말 비옥한 농사가 잘 되겠죠. 토지가 왔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홍수가 많이 와서 뭐 홍수 수위가 10m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네. 이집트 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집트가 실어주려고. 쉬운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10가지 이적과 재앙 가운데서 두 번째 재앙이 뭘까요? 개구리. 개는 아니죠. 개구리. 네, 개구리죠. 맞아요.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같이 그 징그러운 것이 막 그냥 그 일상생활에 튀어다닌다라게 되면 정말 재앙일 수 있잖아요. 또 개구리가 죽어서 막 그 어느 한 군데 쌓이게 되면은 또 전염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신과 같은 존재예요. 비옥한 토지가 왔는지 아니면 막 척박한 쓰레기 같은 토지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개구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비옥한 토지가 온 거예요. 그 개구리가 너희들한테 이와 같이 재앙같이 또 전염병을 일으킨 매개로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를 많이 범람이 끝난 다음에 오게 되니까 그 흙에는 비료 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씨만 뿌리게 되면 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도 이집트에서는요 얼어 죽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어디나 다 이 강 주변은 풍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일강이 네. 지금도 범람하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요즘도 범람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가옥을 뭐 쉽게 포기하고 다른 데 짓기도 편했는데 요즘은 뭐 시멘트나 아니면 벽돌로 가옥을 짓기 때문에 그게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공장도 범람 때마다 옮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60년대 이집트가 옛날에 구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서 큰 역사를 벌이게 됩니다. 어떤 역사냐면 바로 아수안 댐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가장 그 상류 지역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댐인 아수안 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서요 이집트의 그 범람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았던 것이죠. 자,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는 범람이 없어요. 나일강은요. 범람이 없고 항상 이제 똑같은 어떤 그 수위의 어떤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 범람이 없는 어떤 평화로운 어떤 그 시대를 구가할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도 이제 홍수가 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겠죠. 어떤 것이 나쁠 수밖에 없나요?
농경지가 줄어들잖아요. 비옥한 토지가 오질 못하니까요. 자, 밑에 상류에서 더 이상 비옥한 토지가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자, 농경지는 점점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년도에 아수안댐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지났나요? 50년 조금 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났었을 때 그 아수안댐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저주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을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에집트가 그 에집트에서 그 천수답이 없는 에집트에서 식량 부족을 걱정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계 3대 댐을 살펴보면 다 그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집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이집트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집트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의 나라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도 그러잖아요. 영국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아니야, 네 개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에집트도 하나의 나라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누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상류에 있는 상이집트,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있는 하이집트, 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럼 고대의 어떤 그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바로 에집트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집트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집트를 먼저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라오의 관을 보게 되면요, 자, 파라오의 왕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합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코브라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허. 자, 제가 앞에 가져와 있는 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어떤 왕인가요? 자, 이 왕은 투탕카멘 왕이거든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이제 모형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 자, 봤었을 때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독수리 날개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여기는 코브라예요. 아. 코브라인데 요 뒤에 보게 되면 디테일하게 뱀 꼬리도 이렇게 나와 있죠. 코브라와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이 둘이 합쳐져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저희는 늘 보는 그냥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네네. 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는 것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봤더니 무슨 연못이 있는데 연못 가운데 연꽃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 파피루스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랬을 때 그 연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상이집트이고요. 파피루스를 상징하는 것이 하이집트예요. 아. 그러니까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이집트에서 다스릴 때와 하이집트에서 다스릴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상이집트에서 다스릴 때는 자기들의 수도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하이집트에서 다스릴 때도 자기들의 수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상이집트에서 다스릴 때는 수도가 주로 오늘날의 룩소 지역입니다. 룩소 지역이고, 하이집트에서 다스릴 때는 오늘날의 피라미드가 근처에 있죠. 멤피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집트에 갔었을 때 그 당시에 바로가 상이집트 사람이었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와야 되겠나요? 에집트 상류 지역인 그 룩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우리는 중왕국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왕국 시대는 바로 하이집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멤피스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멤피스 지역에 갔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뭘 봤을 수밖에 없냐면은 피라미드를 봤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모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신왕국 시대이거든요. 신왕국 시절은 어느 그 수도가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상이집트의 룩소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듯이 고센 지역과 룩소 지역은 거리가 700km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다음에 다시 바로를 만나러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 동네에 간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지역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굉장히 바로 지역과 먼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지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집트 두 번째 시간 정말로 알차고 꽉꽉 채워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일강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자, 이제 이집트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일강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디인가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죠, 당연히. 자, 그 피라미드는 뭐 한마디로 찬란한 역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장소이잖아요. 그리고 4,500년 전에 인간이 세웠던 것 중에서 현재까지 꿋꿋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피라미드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요. 나 이번에 이집트로 성지순례 간다. 우와, 이집트?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이집트에도 성지가 있어? 그럼 이집트에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 일단 피라미드, 응.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고 그러게 막상 이집트 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정확히 어디가 성지인지 뭐가 성지인지 잘 모르겠네. 이집트에도 성지가 있단 말이야? 아, 성화 형님이 이번에 이집트로 성지 여행 가신대. 그래? 이번에 이집트를 마저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했거든. 기대된다, 그치? 성화 형 TV 보러 가자. 성현 TV? 그게 뭔데? 있어, 그런 게.